가벼운 몸짓에 날개를 단 듯해 구름 위를 걷는 두 발끝, 날 감싸오는 이 느낌에 나를 맡겨. 맞춰가 둘만의 리듬, 느껴봐 둘만의 프리덤. 작당 모임 5번째 모임 시작. 가벼운 몸짓에 날개를 단 듯해 구름 위를 걷는 바랐던 이 순간 freedom. 9월 24일 일요일 KBS 쿨 FM 특집 방송 작당모이 첫 곡으로 소녀시대의 프리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당모이 DJ 멜로망스 정동환입니다. 밤 12시 이 좋은 시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남겨주신 사연들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MSJ님, 동디 목소리 녹는다 녹아. 아유 감사합니다. 동디. 제가 예전에도 스페셜 DJ를 몇 번 했을 때 지어주신 별명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4385님,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듣고 있는 기분이에요. 가사에 관심 없었는데 덕분에 집중해서 읽게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무료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귀한 분들을 정말 눈앞에서 뵙고 직접 1타 강의를 듣는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민지님께서 저는 멜로망스 유리 좋아하는데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민지님뿐만 아니라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저의 작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작곡만 하는 게 아니고 작사도 종종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초대석 시작하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 정동환 초대석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저에게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주로 작곡을 하는 동환 씨, 작곡만 할 때와 작사 작곡을 함께 할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게 정말 굉장히 참 어려운데 작곡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전공을 했고 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제 스스로 자부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책을 즐겨 읽는다거나 뭐 영화를 즐겨 본다던가 뭐 이런 성향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작사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저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어쨌든 작사 작곡을 함께 하게 되면은 이 곡을 온전히 제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프로듀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떨리면서도 즐거운 감정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고 조금씩 바빠지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생활을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고 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사를 할 수 있는 작사가님들께서 계신데 내가 굳이 작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면서 요즘은 조금 작사를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멜로망스의 함께란 이유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멤버 김민석 씨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고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1년 한 반 정도 된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만든 지는 꽤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또 멤버 간에 약간 서로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쌓아놨던 것들도 있었고 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민석이한테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약간 편지를 쓰듯이 전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이게 꼭 제가 민석 씨에게 뭐 썼던 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글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멜로망스 함께란 이유에서 작사가 정동환이 뽑은 최고의 한 줄은 감사한 그대라는 말. 감사한 그대. 마지막쯤에 있는데 감사한 그대 행복하네요. 함께란 이유로. 요 표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썼어요. 감사한 그대. 이 5글자의 어떤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뭐뭐한 그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났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민석이란 존재가 되게 나한테 감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그대라는 이 5글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멜로망스 유리는 한 웹드라마의 OST로 쓰였는데요. OST 곡일 경우 작사를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OST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신호를 받고 저희 멜로망스는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어떠한 스토리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가를 먼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에 주로 삽입이 될 것인지를 제가 먼저 여쭙니다. 그렇게 해서 작곡을 하게 되고요. 이 유리라는 곡은 또 제가 작사를 맡게 되었는데 작사 같은 경우는 좀 프리하게 저한테 롤을 주셨어요. 그냥 동환 씨가 이 신호를 보고 쓰고 싶은 그냥 편한 가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유리라는 곡에서 제가 편하게 좀 가사를 썼고요. 어떤 의미로 쓴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한 달 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사를 굉장히 오랜만에 한 곡이기도 했고 좀 영어 가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PD님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그런 곡입니다. 네, 이렇게 작사 비하인드가 쏟아지는 곳 K-팝 작사가들의 당당한 이야기 작당모의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자정에 찾아오고요. 유튜브 쿨 FM 채널과 팟캐스트에서 작당모의 검색하시면 방송보다 긴 버전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또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라디오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황홀한 음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작사가들의 비밀스러운 모임 작당 모임. 색이 변하는 하늘, 선명히 날 깨우는 파도, 요란했던 소나기, 어둠 속에서 만나는 태양. 1분 1초 쉴 새 없이 달라지는 마음의 변화를 아름다운 자연으로 비유한 작가가 있고요. 저 하늘 위의 구름이 달을 가려 두듯이 달뜬 맘을 누르지. 심기를 건드리는 말들도 씹어먹고 퇴해 뱉어 껌처럼. 이렇게 읽기만 해도 입에 쫙쫙 붙고 몸이 반응하는 멋진 라임을 만든 작가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가사를 쓰는 작사가들 김인영, 정아리 작사가와 함께합니다. 작당 모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해 주세요.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작사가 김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사가 정아리입니다. 작당 모임 5번째 모임 시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같이- 맞아요. 네, 완전 초면이에요. 네. 네. 같이 작업하신 적은 없지만 서로 그래도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름은 당연히 알아요. 거의 크레딧에서 봐가지고 약간 또 이렇게 동종업계의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세 분이 지금 또 모이게 됐는데 네. 굉장히 또 즐겁게 또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서로 좀 우리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갖게 될 것 같고요. 저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 게 작사가는 좀 대부분 혼자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네. 이렇게 건너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간 이제 처음에
작사가 경력을 막 쌓을 때 이제 네네. 학원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이제 여기 학원을 쭉 다니는 경우도 있고 여기 뭐 한 학원을 오래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되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서 좀 넓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리 작가님께서는 별로 네네. 좀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시나요? 아, 네, 그렇지만 뭐 네네. 혼자 그렇게 막 이러진 않고 가끔 공동 작업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형 작가님은 개인 작업을 훨씬 선호하시는가요, 그러면? 네, 훨씬 선호해요. 아. 조별 작업 절대 성향이 안 맞아서 그래서 작사를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네, 저도 좀 다들 이름만 알고 건너 네. 건너 알고 아. 실물은 오늘처럼 좀 처음 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MBTI 또 짚고 넘어가야죠. 두 분 다 그럼 I 성향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인형 작가님께서는 INTJ. 아니요. 아니요. INFJ. INFJ 하나 차이였군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 하리 작가님께서는 네. ISFJ. 아니에요. 다 틀렸네요. 어떻게 되시죠? 2개 틀리셨어요. 그래요? 세 개를 틀리셨을 수도 있고 제가 네. INFP, INTP 이렇게 반반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작사할 때 INTP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네. 더 냉정하게. 네네. 그래서. 오히려 평생을 INFP로 살았는데 작사하면서 INTP로 바뀌었어요. 네. 이게 이제 직업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INFP인 친구들과 INTP인 친구들이 네. 서로 각자 너는 INFP가 아니다. 너는 INTP가 아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네. 약간 정체성을 잃은 약간 그런 가운데에 서 있는 편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네네.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TJ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읽은 소개글은 작가님들의 가사에서 조금씩 떼어왔는데요. 본인의 어떤 작품에서 나온 글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럼요. 알고 있죠. 역시 수많은 작품에서 저희가 떼왔습니다. 오늘 작가님의 작품이 궁금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모아서 1분 미리 듣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김인영 작가님의 작품들 함께 들어보시죠. 감출 수 없어 눈부셔 새로운 나를 볼 때 기분 어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난 찾고 싶어 이 밤은 짧고 넌 당연하지 않아 I tell you this time I wanna rock with you Moonlight 이 밤에 shine on 난 여기 또 잠을 잊은 채 널 그리고 부르며 서 있어 One oh one girl 어제가나 끊임없이 나의 답인 너 One oh one girl 완벽해 비교할 수 없는 넌 이미 내 세상의 유일한 의미 와,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 한 곡 있습니다. 진짜요? Sent to Rock to You. 제가 너무 진짜 너무 저도 좋아하는 좋아요. 곡입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즐겨 듣는 곡에 또 참여를 하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노래 듣고 네. 크레딧에 작가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오, 네네. 그래서 그 김인영 작가님이신가 이러면서 네. 진짜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이렇게 또 귀한 작품들 오늘 또 함께 들어보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아리 작가님의 1분 미리 듣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멈춰 스카프도록 달려왔던 우리 just a second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take a second 잠깐 아주 잠깐 너란 밤의 touch 긴장해 너를 위한 perfect mission 그렇게 내게 와 조금씩 말해줘 이 순간 나만의 의식에 끌려 너로 향해 선명하게 번지지가 않네 yeah, yeah. 저 하늘 위에 구름이 해를 가려두듯이 뱉은 맘을 누르지 오늘만큼은 내게 더 다가가 이디올게 따라잡아봐 뭐해 yeah. 미쳐버릴 핫 만들어 yeah, yeah. 빅박박스 터뜨려 yeah, yeah. 너일수록 완벽한 것만
우리 flow yeah yeah beatbox 터뜨려 yeah yeah 내 목소리 자체가 음악 Everywhere go bring the beatbox 와, 역시 또 하하하. 굉장한 곡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효연의 세컨드, 황민현 씨의 Perfect Type, NCT 127의 타임랩스, 샤이니의 I Really Want You, NCT 드림의 아케이드와 비트박스까지, 그리고 오프닝에서 들었던 소녀시대 프리덤까지 역시 굉장한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작업곡을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저도 부러운데요. 많이 부러운데요. 저는 뭔가 확실히 좀 오늘 제 스타일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네네. 약간 김인영 작가님은 앞에서 네. 딱 나오는데 약간 살랑살랑 약간 팡팡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좀 제 거 나오는데 팍팍 약간 이런 하리 느낌이어가지고 작가님 곡들이 조금 더 셌던 그래서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좀 그냥 센 편이구나. 약간 확실히. 조금 확실히 여기서 조금 좀 느꼈던 개성이 것 같아요. 다르죠. 네네네. 오늘 그렇다면 정말 개성 다른 두 분을 모시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본격적인 좀 코너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사 하나하나 집중 탐구한다. 가사 탐구 생활. 첫 곡은 김인영 작가님께서 작사한 레드벨벳의 Better Be입니다. 더 가까이 내게 조심히 먼저 better be in love 자 내가 날 골랐잖니 Now you better be in love 또 살금살금 하나하나 노력해는 난 시간이 걸릴 뿐이니 먼저 다가와 볼래 Better be my baby 2021년 8월에 나온 레드벨벳 6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자세히 소개하고 싶은 노래로 이 곡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작가님께 어떤 곡인지 조금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좀 도도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내 마음을 보여줄 듯 말 듯 애태우면서도 오. 나의 매력으로 좀 상대를 한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어. 그런 특징이 인상적인 노래예요. 그렇다면은 SNS에서 고양이 시점에서 들어주면 더 좋다고 쓰셨는데 네. 그럼 노래 속 주인공이 고양이가 네, 되는 건가요? 고양이에요. 사실은 고양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방금 네네네. 이게 네. 고양이를 소재로 쓴 건데 좀 어떻게 그 소재를 떠올리게 됐냐면 네네. 제가 예전에 샤이니의 우프우프라는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 주인공은 강아지였어요. 되게 활발한 강아지가 막 발랄하게 뛰어다니는 가사였는데 네. 그게 픽스나고 발매되고 되게 좀 사랑을 받았어요. 재미도 있고 노래가. 그래서 좀 이런 가사를 한 번 더 써보고 싶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 지점에 있는 차분한 고양이로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데모를 엄청 기다렸어요. 어울리는 네. 데모가 있어야 쓰니까. 나와라 하고. 응. 근데 없어요. 한동안 없었어요. 올 얼른 노래만. 음. 난 차분한 걸 쓰고 싶은데 그렇게 몇 년 기다려서 딱 베러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전주부터 고양이가 걸어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왔다. 와 전주만 듣고 그런 느낌 떠오르시나요? 진짜 운명이다. 대박이다. 네, 전주 딱 들었는데 오길래 고양이가 네. 드디어 노래가 와줬다. 그래서 음. 고민 없이 바로 기다렸던 소재니까 썼죠. 그럼 약간 도도하고 차분한 그런 고양이일까요? 네, 그 고양이가? 네. 아하, 그렇다면 이 가사 중에 마주친 눈빛으로 말이 들리면 책처럼 내 생각을 읽게 된다면 그땐 분명 같은 생각일 거야. 이렇게 가사 첫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사이가 아니지만 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일까요? 네, 이 고양이가 조금 더 디테일을 말해보자면 길고양이예요. 네네. 제가 생각한 상상으로 생각한 고양이는 그래서 길고양인데 동네에서 예쁨을 엄청 받는 아이인 거예요. 엄청 예쁨을 받아서 좀 공주처럼 도도한 고양이인데 상상이 갑니다. 네, 근데 제가 더 집중했던 이미지는 뭐냐면 네. 모두가 좋아해 주는데 유독 나를 좋아해 주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동네에.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가기 전에 늘 나를 찾아와서 막 예뻐해주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그 아이 없이 일상을 또 보내겠죠, 낮을. 네. 그러고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 아이가 하굣길에 또 나를 찾아와서 막 놀아줘요. 그러고 그 아이는 집에 가고 난 이제 길에 남고 네. 그 이미지 하나로 집중을 해서 쭉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입부에 우리가 같은 생각일 거야 이것도 네. 보통은 인간 입장에서 좀 반려동물들 보면서 얘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동물들도 인간이랑 같은 마음이면 어떨까 궁금해하지 않을까? 딱
생각을 하면서 도입부를 그렇게 쓴 거예요. 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생각해 구연동화 주셨는데 2탄 아닌가요? 진짜 진짜 디테일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좀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상상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작업에 엄청나게 들어가시나요? 설정을 해놓고 아. 근데 가사에 그걸 안 넣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네. 지금 이것도 아이가 어쨌니 등굣길이 어쨌니 이건 너무 불필요하기도 하고 막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기 위한 감정을 끌어내는 매개체일 뿐인 거지. 절대 이 가사는 뭐 인간과 고양이의 사랑이다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작가님만 이 상상의 나를 쫙 펼쳐주고 네, 포인트만 내가 옮겨 적는다라는 그쵸, 느낌으로. 그쵸. 굉장히 또 되게 어려우면서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숙달이 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모든 건 30분 내로 끝이 나요. 엥? 스케치 작업까지. 네. 이 상상도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우와 너무 부러운 능력이네요. 러프하게 하는 거예요. 러프하게. 지금 이야기만 벌써 몇 분이 흘러갔는데 이거를 이제 30. 전 일단 고양이 시점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사람이거든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늘 사람 로봇도 안 돼. 전 AI 요즘에는 이제 그 버추얼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버추얼 가서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만 쓸 수 있다. 약간 이게 되는데 그 고양이 시점으로 딱 집중이 된다는 것도 좀 너무 부러운 능력인 저는 것 같아요. 의인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물도 그렇고 네네. 의인화를 하면 좀 재밌는 가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요. 정말 저도 작곡할 때 의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할 법도 한데 저는 정말 하리 작가님처럼 ISTJ시라서 예, 그런 거 예, 아니에요? 예. 정말 기계적으로 쓰긴 하는데 제가 정말 오늘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인영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이 노래의 키포인트 한 줄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키포인트. 제가 키포인트로 뽑고 싶은 부분은 네. 후렴구에 보면은 내가 널 골랐잖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내가 날 골랐잖니 1절에서는 내가 널 골랐잖니 이렇게 말을 하고 2절에서는 난 내게만 이러잖니 라고 오. 말을 해요. 내게만 이러잖니 네네네. 그 부분이 집사간택인 거거든요. 고양이에. 내가 너 골랐으니까 데려가라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한 줄 요약이 아닐까? 성격도 잘 드러나는 것 같고 귀엽게. 네. 지금 가사를 보는데 딱 그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오. 이 파트가 어떤 분이 부르죠? 레드벨벳에? 왠지 슬기 씨가 부를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드는데. 쓸 때 슬기 씨 오! 너무나 통했다. 슬기 씨는 진짜 네. 레드벨벳 의뢰가 오면 항상 슬기 씨가 떠올라요. 그렇다면 하리 작가님께서도 조금 어떤 가사가 좀 눈에 띄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이 배럴비에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네네. 이게 확실히 이제 동물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고양이랑 강아지랑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확실하게 나눠진 게 너무 보여가지고 그게 그 포인트가 보이는 부분이 오. 저는 그래도 넌 나를 항상 안아주고 숨어 있어도 금방 다시 찾아서 안아주고 여기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강아지는 숨지 않거든요. 이제 언제나 나 여기 있어 나를 봐. 나 여기 있잖아 눈앞에 있잖아 이러는데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숨어 있고 그렇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저는 레드벨벳 곡이 항상 너무 어렵거든요. 이제 딱 들어오면은 그 약간 딱 살랑살랑한 곡이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또 어떤 분이 잘 써주실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가사가 약간 살랑살랑하죠. 약간 가사의 느낌이 약간 찔러도 안 아픈 약간 날카로움 같은 그 아기 고양이 발톱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그런 도도함이 있어요. 네. 이렇게 슬쩍 지금 가사를 제가 쫙 보는데도 뭔가 단어 하나하나 되게 예쁘고 이렇게 소녀가 정말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곡하고 잘 어울리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인영 작가님께서 쓴 곡 레드벨벳의 배럴비 듣고 오겠습니다.
be my baby. You better be my baby. You better be my baby. You better be my baby. My baby. You better be. KBS 쿨 FM 특집 프로그램 작당모의 함께하고 계시고요. 레드벨벳의 Better Be 듣고 왔습니다. 우! 이제 정아리 작가님께서 작사한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아의 Breathe. Feel you breathe. 네 숨이 불켜물 다 감정을 다 삼켜버려도 이 밤이 끝나도 모든 게 다 망가진다도 좀더 가슴이 타버리듯이 피어오르지 I just wanna feel it breathe. 좀더 가슴이 우린 끝없이 따라오르지 I just wanna feel it breathe. 2022년에 발표한 보아의 세 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곡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타이틀로 활동해서도 좋았겠다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좋은 곡 같은데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작가님? 곡 자체가 딱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진짜 네. 숨이 막혔어요. 비트 근데 자체가 사실 그게 이 노래가 주는 강렬함도 있는데 사실 그 이틀 전에 보아님의 다른 곡을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너무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이제 힘이 다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들을 때 죽겠다 이제 아 나 죽겠다 이러고서 노래를 딱 틀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네. 아 숨 막힌다. 약간 이런 딱 그게 너무 잘 느껴졌던 것 같고 이게 네. 딱 시작하는 부분에 진짜 막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그 사운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진짜 답답한 듯한 느낌이 나요. 턱 막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끌고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잡고 시작했던 곡인 것 같아요. 또 하리 작가님께는 또 모든 작품이 의미가 있겠지만 보아 노래에 참여한 건 또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 채택됐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었어요? 뭐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는 좀 굉장히 늦었고 처음에는 수정 요청이 한번 왔었는데 네. 보통은 수정 요청이 오면 막 예스 약간 형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이거는 수정 요청이 왔을 때 현실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네. 없는 일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냥 시안 쓰듯이 수정을 한번 하고 이제 보내고 보통 이제 수정 요청을 하면 그래도 이게 일주일 안에 끝나는 편인데 네. 한 달 뒤에 요청을 한 번 더 주셨어요. 진짜 조금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가사 확정 이제 확정 가사를 이제 딱 그때 주셨는데 이게 진짠가? 이제 가사 확정을 받았는데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올 때까지 이제 믿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네. 초등학교 때 K-팝을 처음 접한 게 보아님이거든요. 약간 제가 문화생활을 접하기 약간 어려운 환경? 약간 네. 그런 약간 환경이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저는 아틀란티스를 추고 동생은 장나라님의 스윗 드림을 이제 2003년 말씀하신 거죠? 2002년, 2003년. 아무래도 동년배라서 예. 이제 하고 이제 막내 동생은 관객이고 약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또 자랐던 시대라서 그게 너무 안 믿기더라고요. 이미 조금 작가 활동하면서도 이미 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셨을 텐데도 정말 놀라셨던 네, 그래서 분이었겠어요. 제가 작사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할 거지만 보아님 곡에 가사를 쓸 거라고는 아예 그냥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가사 처음 부분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갈증이나 사막 같은 숨, 빈틈없이 서로를 채운 눈, 예민해진 나른한 기분. 와, 라임. 저희가 이제 5번 정도 하면서 이 항상 노래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역시나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벌스 첫 줄을 엄청 신경 많이 쓰는 편이라 첫 줄이 시작이 안 되면 아예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오히려 첫 줄은 금방 나오고 뒤에가 조금 잘 안 풀렸던
곡인데 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답답해가지고 진짜 너무 갈증나고 너무 죽겠다 약간 이런 기분이어서 오히려 너무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빠르게. 네. 또 그리고 노래 중간에 깊이 들이마셔 심장까지 터치라는 가사부터 랩처럼 읊조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들이마셔 심장까지 터치. 이게 또 랩과 노래 중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또 쓰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약간 랩처럼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데모에서 좀 힌트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네. 터치라고 하는 부분이 끝에서 좀 세게 탁 때려박는 소리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 뭔가 포인트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아무래도 좀 이 노래가 아무래도 좀 강렬하기 때문에 그쵸. 좀 센 단어를 넣고 싶다라고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네. 터치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터치가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심장까지 이제 아예 너무 쭉 들이마셔라. 약간 너무 막 좋을 때 나 숨 못 쉬겠어. 약간 이럴 때 숨 쉬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런 느낌을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딱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딱 잘 들어간 구간이어서 여기도 좀 쉽게 나왔던. 이렇게 진짜 쉽게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이 부분 빼곤 다 어렵게 나왔어요. 여기 빼고 다 어렵게 나왔는데 딱 여기를 잘 골라주셔가지고.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김인영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뭐 가사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든지. 일단은 네. 노래가 좀 야해요. 이 시간에 좀 괜찮은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네, 자정에 괜찮은 노래긴 한데 음. 저는 이 노래 딱 듣고 네. 정말 멜로디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근데 그러면 가사 쓰기가 어려운 게 가사도 속도감이 엄청나야 하거든요. 그거 플러스 3절까지 지치지 않는 지구력 엄청나게 필요해요. 보통 네. 이렇게 빠른 노래는 맞아요, 1절 쓰면 맞아요. 지쳐버려요. 맞아요. 그죠? 음. 근데 딱 하리님이 쓴 가사는 3절까지 정말 힘있게 치고 나가요. 근데 저는 그거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리스펙하고 또 제목이 브리스잖아요. 네. 숨인데 숨이라는 소재가 꺼낼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거든요. 그죠?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컨셉추얼한 게 완전 아니라. 두 분 엄청 공감하고 계세요. 네. 컨셉추얼한 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재로 꺼낼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을 텐데 싶은데도 엄청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가사를. 그것도 리스펙. 제가 약간 쓰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부분을 다 짚어주셔가지고 이제 알죠. 네. 알죠. 제가 딱 1절 쓰고 네.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하지 말까? 약간 진짜 약간 1절에서 이제 너무 이제 딱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써두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1절을 제가 봤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끝까지 마무리할 자신도 없고 제가 1절을 딱 봤는데 이거를 보아님께 약간 네, 이거를 드린다고? 약간 안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제 이마를 막 치면서 네. 그래도 완성은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완성을 했던 곡이었던 것 같고 진짜 꺼낼 게 너무 없는데 또 꺼낼 게 더 없다고 느낀 게 네. 노래를 조금 들어보시면 이게 공간감이 넓게 느껴지는 곡이 아니거든요. 되게 좁은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라 네. 뭐 풍경적인 거를 넣을 수도 없고 되게 한정적이에요. 네. 뭐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뭐 빈틈없이 서로를 채운 눈 뭐 이런 것도 되게 가까이에 있는 그런 상대를 표현한 이런 것들이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캐치해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머리를 계속 때려가면서 생각해 막 집중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까지 끌고 갔던 곡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작가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작곡도 그렇고 작사도 그렇고 기세인 것 같아요. 기세. 맞아요. 내가 기세. 지는 순간 끝나는 것 같고 맞아요. 이겨내야지 이 어떤 끝맺음을 딱 질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정말. 근데 작곡도 네. 중간에 약간 이렇게 한 곡을 끝까지 끝내시나요? 아니요. 저도 계속 모르겠다. 그리고 나와서 맛있는 거 하나 좀 먹고 오고 내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약간 여기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내가 후렴구는 정리를 하고 자야겠다. 뭐 이 정도는 있죠. 아. 네, 그렇다면은 이 곡에서 또 정아리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키포인트 가사 한 줄 또 뽑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앞에 그 갈증이나 사막 같은 숨 여기를 다 엄청 좋아해 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코러스에 그 네. 네 숨이 붉게 물든 감정을 다 삼켜버려도 이 밤이 끝나고 모든 게 다 망가진대도 여기 부분이 네 숨이 밝게 물든 감정을 다 삼켜버려도 이 밤이 끝나고 모든 게 다 망가진다. 약간 좀 이 노래에 약간 숨에 있는 좀 키포인트를 좀 넣은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정도로 이게 다 망가져도 괜찮다. 약간 이런 감정을 조금 드러난 곡이기도 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 수정 요청이 온 곳이 여기였거든요. 이 밤이 끝나고 모든 게 다 망가진데도 여기였는데 사실은 위에가 이제 붉게 물든 감정을 다 삼켜버려도 이거라서 아래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뭐 끝나고 뭐 다 하얗게 재가 된대도 약간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보아님이 이제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입에 붙이는데 네. 여기가 입에 좀 안 붙기도 하고 잘 안 들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히 입에 안 붙는다 이게 아니라 안 들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뭔가 딱 한번 띵 한 거죠. 제가 또 이제 약간 너무 표현에 집착을 하고 이게 음악이 어쨌든 전달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쵸. 건데 내가 또 내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또 약간 반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여기가 너무 확실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약간 뭔가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역시 너무 그렇게 오래 하신 선배님은 뭔가 다르구나. 이게 음악은 진짜 모두를 위한 일이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수정된 부분인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망가진데도 거기가 원한 기억 나세요? 네, 하얗게 다 제가 된데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응. 그래서 그냥 좀 쉽더라도, 그러니까 쉽고 표현이 좀 무난하더라도 그냥 잘 들리고 잘 전달되게 약간 이런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참 근데 그게 저희처럼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항상 거기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내 욕심을 조금 더 부려도 괜찮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뭐 타협하는데 그렇죠, 항상 그렇죠. 항상 여기서 나는 진짜 안 되는 거 아는데 안 될 거 아는데 그래서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약간 맞아요. 자꾸 욕심을 좀 부리고 싶은. 그래서 그 선을 항상 정하는 게 뭐 우리의 뭐 늘상 있는 일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원희 작가님께서 가사를 쓴 곡 보아의 Breathe 들어보겠습니다. Breathe. 갈증이 난 사막 같은 숨. Breathe, breathe, breathe. KBS 쿨 FM 특집 프로그램 작당모의 오늘은 정아리 작가님, 김인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영 작가님은 보통 다른 작가들보다 좀 더 빠른 시기에 작사를 배우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 저는 네, 대학생 때 여름 방학 때 좀 네네. 흥미가 가서 졸업 전에는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대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막 수소문을 했어요. 작사 학원이란 게 있나?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김인영 작가님은 조금 일찍 작사를 배우셨는데 아무래도 그럼 활동도 좀 일찍 하게 되셨겠네요. 네, 여름 방학 때 멋모르고 했는데 네네. 재밌어서 휴학을 바로 했어요, 학교를. 이왕해본 거 좀 1년은 해보자 싶어가지고. 근데 데뷔도 조금 빨랐어요. 네네. 데뷔하고 복학을 하니까 제가 졸업반이랑 작사가 생활을 병행하게 된 거예요. 나름 그때는 좀 어리니까 그게 신비스러웠어요, 전 스스로가. 우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다들 노래 들을 때 나는 데모를 듣는다. 이러면서 공개되지 않은 거. 난 좀 다르다 이러고 막 캠퍼스를 걷고. 근데 좀 힘들었던 건 공강 시간 내내 가사를 써야 되고. 근데 난 또 논문도 써야 되는데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소속사에다가 제가 대학생이라서요 이럴 순 또 맞아요. 없잖아요. 그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니까 네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음. 못해 하지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병행을 많이 했는데 네. 힘들었는데 제일 재밌었고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막 그렇게 하고 티저가 떠요. 발매하기 전에 티저가 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친구가 없었어요. 4학년 때는 휴학을 워낙 하고 또- 돌아왔으니까. 아, 그렇죠. 다들 흩어졌어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혼자 이제 공강 시간에 일찍 가서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뒤에 이제 같은 반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너 누구 티저 봤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데 그때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네. 그걸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순간적으로 이어폰을 빼진 않고 그냥 재생만 멈추고 와. 엿들었죠. 좀 몸 뒤로 빼고 엿들었죠. 그랬더니 누구 티저 봤어? 너무 멋있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제야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진짜 대중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몰카가 아니라 진짜구나. 근데 그러면은 진짜 너무 자랑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네, 초면에 말 걸고 싶었죠. 너무나. 네. 그냥 하시죠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아이여가지고. 하지만 아이- 이거 저예요. 이거 제가 쓴 거라고. 증거가 없잖아요. 하실 아, 수 있어요? 동아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짜고짜? 저는 한 적 있어요. 와. 아이지만. 아이지만 저는 그때 그 제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밑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삼각김밥을 데우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여서 사장님 이거 제가 만든 우와. 우와. 이 얘기 했어요. 사장님 뭐라고 하셔요? 별 관심도 없던데.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구나. 자기 아, 어필을 좀 아, 해야 되네. 오케이. 이제는 워낙 뭐 두 분께서 이제 유명한 작가님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좀 심장 그러셨군요. 떨리는. 네네. 그러면은 또 정아리 작가님께서는 작사를 취미로 생각했다가 오기가 들어서 또 계속 배우셨다고. 네, 저는 이제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네. 저 원래 취미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냥 취미로 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래 제가 20살 때 트랙 메이킹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오, 네. 그냥 저의 모든 시작은 그냥 궁금증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저게 어떻게 음악이 되지? 약간 이런 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다시 그때 이제 트랙 메이킹 알아보다가 계속 꾸준히 취미로 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작사는 배우면 내가 일기를 쓸 때 노래를 뭐 노래 쓰듯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기는 무슨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되게 한 끗 차인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되지? 약간 이게 돼가지고 네. 사실은 막 작사가가 돼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진짜 그 뭔가 조금 한 끗 차이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나 데뷔를 해야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하다 보니까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냥 이 자리까지 오신 거네요. 네, 그냥 약간 한 놈만 팬다. 그런데 아까 랩을 좀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랩 수업 첫날 프리스타일 랩을 하셨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 저번 주도 그렇고 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네. 좀 정정해야 돼요. 랩을 배운 게 아니고 네. 랩 쓰기를 배우러 랩 간 메이킹. 건 네, 이제 랩 메이킹도 아니에요. 랩 가사 쓰기를 이제 네. 워낙 이제 사실 가사 작사한다 그러면 다들 네. 발라드 쓰는 걸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아이돌 노래가 너무 많고 음.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럼 랩 쓰기를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 랩 쓰기 수업 이렇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네. 있었어요 진짜. 네네. 그 래퍼분이 하시는 수업이 따로 있어서 배우신 거예요? 네. 우와. 그래서 진짜 갔죠. 저 네. 랩 쓰기 수업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근데 지금은 왜 그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갔는데 랩을 쓰시려면 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아니 저는 아이가 네. 91%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제발 랩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 확고하신 거예요. 한번 그래도 그래서- 해봐야 된다 랩을. 네, 근데 제 그 이제 음악 작업실 되게 좁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저는 벽을 보고 이제 랩을 이제 하고 일주일 동안 랩이랑 이제 랩 플로우를 만들어서 가고 다시 랩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 살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2달 정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길게 배웠네요. 그니까요. 지금 어쨌든 2달씩이나? 그러면 그 네. 2달의 에너지를 살려서 지금 한번 이 상황을 한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 와우. 8마디 정도만 제 비트박스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아, 미치겠네. 마카롱 눈에 루돌프 딸기코 차갑고 우울해 오늘 아침도 혼자서는 의미 없는 망치목 함께 하고 싶어 너와 다시 또 끝났어. 아 여기까지인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아 이거 진짜 킹 와. 아니 근데 동아님은 도대체 비트박스를 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흑인 음악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랩도 하고 비트박스도 하고 비트도 찍었고 다 했습니다. 와. 저도 작사 저 가사 많이 썼었습니다. 진짜 너무 네. 진짜 제가 사실 앞에 차에 희주 작가님이 랩을 안 하셨으면 좀 더 자신 있게 했을 텐데 희주 작가님이 너무 진짜 래퍼스럽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좀 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예. 그 시절에는 좀 더 멋진 플로우였다. 와. 왜냐하면 네네. 저는 이미 망해서 괜찮지만 이제 선생님을 욕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2달짜리 학생이어도 이제 선생님은 제가 없는데 이제 제가 못 받아 먹은 거니까 네. 이제 그때는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네. 아니 지금도 네. 근데 되게 라임이 딱딱 잘 들렸어요. 꽂아야 될 때 꽂고 이 모음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MC 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C 할이. 네, 그러면 인영 작가님께 또 좀 여쭤볼게요. 네. 작사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지 좀 여쭙고 싶어요. 가장 이게 아 중요하다. 진짜. 갑자기 차분해지려니까. 네, 갑자기 차분해져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부분이요. 예. 아무래도 플로우 있게 대답해 주세요. 라임이 라임.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다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개연성이요. 개연성이 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가르는 게 아닐까라고 뚝 생각을 끊어지면 안 해요. 되니까. 네, 왜냐면은 빌드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가사에는 갑자기 사랑에 빠져도 뜬금없고 네. 뭐랄까 막 이별인데 갑자기 그리워해도 뜬금없고 맞아, 적당한 맞아. 좀 밑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빌드업을 근데 티 안 나게 넣는 거 티 그런 안 거가 나게. 좀 대중에게도 티 안 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티 나면 멋이 없는? 근데 그게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 디테일이 아마와 프로를 가른다. 맞아요. 이 대화에서 내 랩이 너무 개연성이 없어서 내 랩만 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편집 절대 안 될 거예요. 지금 계속 비트박스 계속 멤버. 그지 저도요 네. 진짜. 아까 마카롱 이런 거 들었는데. 맞아요. 딸기 뭐 루돌프였나? 뭐 들었는데 아까. 딸기 커요. 그럼 하리 작가님께서도 좀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갑자기. 네, 계속 갑자기입니다. 저는 멜로디에 꼭 붙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가사이기 때문에 멜로디에 안 붙으면은 그건 사실 그냥 글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사인 이유는 멜로디와 붙었을 때 같이 불리는 거기 때문에 멜로디와 같이 불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랩처럼 항상 부르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네. 이제 앞에 작가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집에서는 이제 방구석 가수가 되는 거죠. 방구석 래퍼가 돼서 이제 다 부르면서 막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최대한 발음도 살리고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멜로디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네. 살짝 개연성이 없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밤 네네. 시간에 정말 듣고 있다 너무 놀라시지 않을까. 근데 청취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또 이렇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정말 듣게 되고. 저희 같은 편 아니었나요? 저희 피디님이랑 같은 편이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또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두 분과 또 함께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가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클로징을 하게 된 것도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오늘 정말 두 분께서 나와주셔서 풍성한 시간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네. 저희 또 꼭 만났으면 좋겠고 네. 오늘 함께해주신 김희영 작가님, 정원희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은 밤 마음속에 떠오른 문장을 적어봅니다. 작사가들의 비밀스런 모임, 작당 모임. 난 그 길 위에 서서 만들었어 그 순간을 온전한 유리로 말야. 행복했던 추억 담아 투명하게 비치는 틀 안에 자그마한 상처에도 금이 가지 않는 세상의 하나뿐인 난 너를 보내고 마지막 사랑의 끝을 이 속에 가두고 넌 이제 사라지고 다시는 깨지지 않을 유리만 놓여져 있네. (9월 24일) 일요일 KBS 쿨 FM 특집 방송 작당 모의 이제 5번째 모임이 끝났습니다. 멋진 작가님들과 함께했던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대신 다음 주 6번째 모임은 조금 더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제가 작사한 멜로망스의 유리입니다. 이 노래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모든 게 멈춰버린 곳 희미한 기억 붙잡고 부서진 조각들